에너지 허가와 건설을 놓고 전남 동부 지역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가스 배출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일정이 이달 말로 잡혔는데 관련 업계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업자들과 짜고 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순천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시 공무원도 상포지구 조성과 관련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목포항에 입항하려던 일본 자동차 운반 전용 화재 선박이 여수로 회항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입항이 한 차례 불어된 상태라 입항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을 받는 반면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는 어느 정도 거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온실 등 농업시설은 제한 규정조차 없어서 농민들과 허가당국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월면의 한 마을.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의 주민들은 수박과 양상추 등 농산물을 주 소득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업시설 인근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조짐을 보이자 마을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와 태양광 부지가 가깝다 보니 주민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소통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을 알았습니다. 저희 주민들과 같이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될 텐데 여기는 땅은 울길리 땅이지만은 송금리 송현 마을의 사람들이 생활 터전이고 또 광양시 행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이제는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줘 농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 지원을 해주고 그 하우스 정문 앞에다가 태양광 발전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이게 뭐인가 지원하고 허가 내주고 이치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광양시가 정연복 시장과의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허가 과정에서 인근의 모든 주민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기준에 맞춰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용량에 따라 주체가 달라집니다. 소용량의 경우 기초단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의 기준이 주택과 공공시설 등에만 적용됐고 농업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주민들과 마찰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조례에다가 집단 하우스랄지 마을로부터 이객거리랄지 이런 걸 조정을 해갖고라도 이제 하는 방안이지 현재로서는 어떤 취소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허가 취소와 불가라는 양측의 입장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뉴스를 보니 온실 주변에는 바로 설치를 해도 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 발전 시설도 제한 규정이 허술해서 문제라고 하네요. 네, 순천에는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반발이 심하다면서요. 예, 풍력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법 규정이 너무 약해서 순천시는 시 조례를 제정해서 제재에 나선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숭주 한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 시설이 주변 산에 건립되면 산림훼손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 순천시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도로나 민가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곳에 풍력 발전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1km 이상 떨어져 있도록 했지만
입지 제한을 강화한 겁니다. 우리 순천 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됨으로써 또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그 논의 끝에 조례를 좀 강화시켰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때문에 순천시는 조례 개정 이전에 접수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물론 신규 허가 신청도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기 접수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보완 요청을 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순천 지역은 현재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70여 기 222메가와트 용량의 풍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아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처방이 내려졌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업자들과 짜고 공금을 횡령한 순천시 공무원들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됩니다. 순천경찰서는 전 순천시 농업정책과 팀장 김모 씨 등 현직 순천시 공무원 5명과 업자 4명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업자들과 지인 관계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천 농산물 도매시장 물품 구입비를 부풀려 1,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특정 업자들에게 시장 전기공사 등을 낙찰받게 해준 뒤 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처럼 소액의 물품 구입이나 공사 계약은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한 부서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형사부는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달해 개발업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취득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 도시재생과 공무원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문건을 전송한 건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고 승진 청탁을 요구했던 행위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지만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가스 배출 논란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일정이 이달 말로 잡혔습니다.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충남 단증과 경북 포항도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어 모두들 광양의 사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비상 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잔존가스를 배출해온 광양제철소. 전라남도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철소 측은 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31일 청문 절차를 진행해 담당 부서와 제철소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6월 3일, 4일까지는 주요 의견서가 나가게 됩니다. 일단 실과를 저희가 보내게 되면 여기에서 고로 내부 가스를 같은 방식으로 배출한 당진 현대제철과 포항제철소 역시 최근 조업 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거나 통보를 앞두고 있어 타 지자체와 철강업체도 이번 청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기술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 세계 어느 철강 회사도 비상 밸브인 브리더에 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들의 입장은 일관적입니다. 법에 지금 위반되니까 위반 안 되도록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추던 자기네들이 고민해서 연구해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저희는요. 최종적으로 조업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광양제철소는 과징금 6천만 원을 내고 고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반발 수위를 고려하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의 갑을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측정 대행 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측정 대행업체와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환경 분야 시험 검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의장은 기존의 계약 방식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이 측정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위가 대기오염물질 조작 파문의 심각성을 고려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산단업체 방문 간담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어제 운영회의에서 위반 업체들에 대한 시민적 항의가 거센 상황에서 전문적 오염 측정 시스템이 없이 진행되는 현행 사업장 방문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여수산단특위는 대신 위반 업체 대표 등을 의회로 소환해 대책 방안을 보고받고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싣고 운항하다 태평양 복판에서 불이 난 화물선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한 채 해상을 떠돌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현재는 진도 해상에 떠 있는데 배가 기울어져 있는 데다 예인선 기름도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 해상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 만제도 남쪽 16km 해상 대형 화물선이 예인선과 연결된 줄에 의지한 채 바다에 떠 있습니다. 자력 항해 능력을 잃은 화물선은 우측으로 2, 3도가량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선박은 5만 8천 톤급 화물선인 신시어리티 에이스5.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3,800여 대의 자동차를 싣고 하와이 인근 해상을 지나다 불이 나 선원 5명이 실종되거나 숨졌고 항해 설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이후 일본과 여수, 마산, 목포항 등에 입항을 시도했지만 거부되면서 5개월째 해상에 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예인선에 남은 발전기 연료가 2, 3일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인선 연료가 바닥나면 화물선은 조류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시어리티 에이스 예인선 다 붙이면 최소한 800m 내지 1000m입니다. 네. 1000m가 온 바다를 휘갈다가 만약에 어장을 터치하거나 지나가는 배랑 충돌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불에 탄 수백여 대의 자동차가 화물선에 실려 있다 보니 화물 쏠림 현상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자꾸 배가 지금 조금씩 기울고 이런 상태에서 기상이 나빠지고 배가 흔들리고 하게 되면 그 고박 벨트가 터져갖고 한꺼번에 화물이 한쪽으로 몰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와 환경부 등은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절차를 따지며 화물선의 부두 입항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폐기물 허가를 받기 전에 국가 간에 일본하고 대한민국 간에 먼저 사전 동의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환경청에 허가 신청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월호와 같은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대형 화물선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네, 바로 이 신시어리티 에이스5가 지금 여수로 회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시어리티 에이스5 예인 선박들은 목포항으로 향하던 중 급유를 하기 위해 목포해양수산청에 정박을 요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내일 새벽 다시 여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신시어리티 에이스5는 예인 선박의 연료 부족과 선박 기울어짐 발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시어리티 에이스5는 지난 1월 말 국내 A 업체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업체는 해수청 등 유관기관이 서류상 국내 선박이 된 신시어리티 에이스5에 입항을 불허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단체에 기부를 한 여수 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7년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지역 노래봉사단에 4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의원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양 임대아파트 대책연대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며 임차인의 입주 선정과 분양 등 모든 과정이 서민 주거 안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 판단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동 장미아파트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미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재건축 건설사가 주민과의 공청회도 없이 아파트 단지 입구 방향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택가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최 측은 또 재건축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피해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 은빛마을 요양원의 요양보호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은빛마을 분회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병가 규정 개정과 상여금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018년 법인과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되지 못했다며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분회는 또 요양보호 노동자 중 일부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인에 임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의 건립 과정 전반을 자문하고 점검해 나갈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추진위 출범식을 열고 역사와 건축, 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를 포함한 20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여수시의 위대한 역사를 담아내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박물관 건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